박사입니다. 지금 세계의 가장 최강국이라 그러면 누구나 미국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강국이 거쳐야 할 온갖 사건들을 멀리서 보고 혹은 직접 경험하면서 강국이라는 위치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갖가지 사건들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듣는 사건들입니다. 하와이 진주만 습격 사건, 35대 대통령 케네디 저격 사건,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멀리 한국에서 들었던 겁니다. 물론 진주만 사건은 1941년 12월 7일이니까 내가 겨우 돌 지나자마자 잘 모르는 때입니다. 그러나 저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입니다. 그 일본이 하와이 해군 기지를 몰래 가서 폭격을 했죠. 12척의 군함이 침몰되고 2334명의 해군과 민간인 163명 등 2720명이 숨진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일본은 원자탄 세력을 받아서 그 5년 후죠. 1945년 8월입니다. 히로시마에서 16만 명, 나가사키에서 9만 명, 부상자들은 이게 10배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조선인들도 3만 명 있다 그러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조선인들이 족지에 죽게 되었단 말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성함을 말하면 한참 헤맵니다. 김종대 선생님. 그러나 그분은 금방 별명이 있습니다. 원자탄하면 금방 그분 생각납니다. 1941년에 히로시마에 계셨고 멀리서 원자탄 빛이 지나가가지고 몸의 한쪽에 타버렸단 말이죠. 마치 불이 크게 된 것 같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탄 그랬습니다. 군 복무 때에 미국 35대 대통령이 암살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2차 대전 중에 용기와 결단 등을 읽었기 때문에 참 존경하고 헌무했는데 하루아침에 오스왈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1963년 11월 달에 댈러스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애석하고 참 안 됐다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의 풋볼을 이제 처음 알고 재미있게 좀 구경할 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 베어스라는 유명한 또 풋볼 팀이 있습니다. 물론 베어스 팀의 응원자지요. 그러나 두 번째 응원자는 댈러스 카우보이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장소가 내가 헌무했던 케네디의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오클라호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그때 그 나온 넓은 초원과 아름다운, 그래서 미국에 올 때 시카고보다는 오클라호마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오클라호마 시티의 시장실에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미국에 가는데 오클라호마에 살고 싶다. 시청에서 직장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 달쯤 후에 시청에서 연락 편지가 왔습니다. 보니까 시청 자체에서는 이런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길로 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나에게 소중한 시로 각인되었단 말이죠. 그 후에 가나안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입니다. 1995년 4월달 오클라호마 시티에 연방정부 청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68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보면은 폭발당한 청사는 철골만 앙성하고, 여론은 어뢰 모슬렘들이 그랬으라, 모슬렘들이 테러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백인들의 소호영이었습니다. 내가 헌무하던
오클라호마 시티, 그 아름답고 품이 있던 도시가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된 것, 미국에 살면서 실제 겪은 사건들 아닙니까? 2001년 9월 10일입니다. 가나안에서는 한국의 길자연 목사님을 모셔서 선교팀들을 초청해서 태신자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이제 이 전도팀 세 사람이 뉴욕으로 약속되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날 아침 7시경인데 당시 뉴욕에 거주하던 둘째 아이가 전화로 아빠 TV 틀어봐, 이상해, 비행기가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정말 TV를 트니까 뉴욕의 상동의 무역센터 빌딩이 하나는 무너지고 있고 다른 하나에 또 비행기가 들어받기 시작합니다.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보이고 아수라장 일크라 상동의 빌딩 9.11 테러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물론 태신자 전도팀도 그날 약속한 뉴욕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 할 수 없이 그냥 모텔에서 이틀간 있다가 LA로 가셨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날 상동의 빌딩만 아니라 국방청사인 펜타곤에도 피격을 당했죠. 알카이다 테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라크과 전쟁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테러 사건에서도 2,977명이 사망하고 25,000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72명, 소방관 340명 순직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테러 그리고 죽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 외에도 미국이 매년 총기 사건을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작년이죠. 2022년 댈러스 유벨다 초등학교에서는 19명의 어린이가 2명의 교사들이 총격을 당하고 죽습니다. 총기 사건이죠. 이 총기 사건이 1년 2,720명이 작년에 통계를 보수 죽었습니다. 자살자가 1년에 1,518명, 자동차 사고로 죽은 자가 1,200명, 이보다 더 많단 말이죠. 왜 이럴까? 대국이니까, 강국이니까 겪어야 될 사건들이라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을까?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1988년 우주선 챌린저가 발사가 됩니다. 그 중에 교사 한 사람이 우주인으로 탔었기 때문에 온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TV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할 것이라고 하고, 그런데 발사된 지 55초 만에 우주에서 폭발합니다. 그때 받는 충격이 미국 어린아이들에게 깊이 트라우마로 나왔을 겁니다. 대국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이런 사건들, 이 트라우마가 미국의 인간성을, 미국 사람들의 인간성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한국은 대국되지 말고 적당한 나라가 되면서 적당한 사건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국이 되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과 사건 대신에 가장 적당한 자신의 위치에서 행복하면 이게 행복한 것이라 믿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